네, 이번 주 놓쳐서는 안 될 영화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컬처 매거진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풍성한 영화 소식 함께하겠습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 암살, 정말 천만 고지를 앞두고 있는데 네. 오늘쯤 돌파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좀 주춤하는 모습이군요. 아무래도 지금 베테랑이라는 유승환 감독의 영화가 좀 600만 이상으로 이제 거의 치고 오기 때문에 네. 아마도 1000만을 명량이 작년에 12일 만에 돌파했습니다. 그 정도로 빠른 속도는 내지 못하겠지만 아마 이번 주 안에는 1000만 돌파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도 뭐 광복 70년의 암살의 이 흥행 돌풍이 참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흥행 암초도 만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표절 논란 있는 것 같던데요. 이 추정림 작가가 이제 로스트 메모리즈라는 자신의 소설과 일정 부분 어떤 비슷한 설정이 있다라고 말했고요. 예. 지금부터 100억 원대 소송이 진행이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영화가 흥행을 하면은 이렇게 표절 시비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특히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비슷비슷한 장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장르라는 게 어떤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고 네. 범인이 나와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 영화가 되고 은행에서 돈을 훔치면 하이스트 영화가 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지금 이게 김구 선생이 이제 암살단을 보내서 어떤 항일 조직들이 이제 친일파를 처단한다는 내용은 이 소설뿐만 아니라 여러 이야기들에서 좀 공통점을 갖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특정한 모티프를 가져왔다라는 걸 좀 표절이라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더 소송이 진행되겠지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명한 영화들이 등장했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좀 관습적으로 표절 논란이 있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이렇게 입장별로 정리를 좀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종림 씨 주장하고 제작사 주장하고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내용을 보면요. 최종림 씨 주장부터 보면 이제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에서 암살단 조직에서 조선해 보낸 구성을 따라했다 이제 이렇게 맞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는 네. 거고 제작사는 김구 선생 암살 작전은 널리 알려진 항일 투쟁의 방식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또 다른 뭐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종림 씨 측 주장에 따르면 여주인공이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암살해 나가는 구성은 표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제작사 측은 소설 속 여주인공은 독립자금을 운반하고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등 저격수와는 먼 캐릭터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약간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표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 판단을 만약 물어보신다면 예. 좀 표절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가령 남북 전쟁이라던가 미국의 남북 전쟁 아니면 우리의 한국 전쟁을 다룰 때 형제가 서로 다른 뭐 이렇게 이념을 갖는다던가 이런 설정은 정말 많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좀 유사한 설정은 있지만 그것이 디테일한 어떤 표절 여부까지 나뉘어지기는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작품 외에도 경성을 쏟아라던가 여러 경성을 배경으로 한 그런 항일 전쟁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흥행 돌풍을 그래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배우들의 이벤트가 이번에 좀 볼만한 것 같던데요. 어떤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아직 1000만 이벤트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조심스러워서 그런 듯 하고요. 예. 이제 500만, 700만에는 전지현 씨가 이제 도시락을 제공하겠다라던가 아니면 이정재 씨가 프리허그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팬들을 안아주는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내세웠는데 실제로 이렇게 팬 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영화사 측에서도 굉장히 축제가 되지만 한동안 한국 영화 굉장히 주춤한다고 좀 어려움도 있었고 좀 고민도 많았습니다. 상반기 내내 이런 축제 분위기가 또 이렇게 관객 수와 함께 움직인다는 건 관객들에게 좀 흥미로운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표절 뭐 여부는 결국 소송 결과 드러날 거니까 저희들이 뭐 쉽게 여기서 판단 내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소송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암살의 흥행 약진과 더불어서 또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 저도 참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테이큰 시리즈 좋아하는 분들은 참 좋아하실 텐데 리암 니슨이 한국 영화에 출연한다고요? 리암 니슨에 대한 한국인의 사랑은 정말 잘 알려져 있어요. 테이큰 1편이 의외로 한국에서 성공하고 난 이후에 테이큰 2편부터는 이제 리암 니슨의 한국 관객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는 형편인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리암 니슨이 테이큰이라는 이렇게 액션으로만 알려진 게 아니라 사실은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스필버그 영화인데요. 거기서 바로 그 쉰들러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리암 니슨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아예 이제 한국 영화에 이제 출연하기로 했으니까 한국 팬들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좀 중후하고 멋지잖아요. 맞습니다. 여성 팬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메가더 장군 역할을 맡는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어울리죠. 어울려요. 그리고 지금 사실 연세라고 불러 마땅한 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션을 스스로 소화해내는 배우이기 때문에 이제 군인 역할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쉰들러 리스트라던가 스필버그의 다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약간 다른 상륙
상륙작전을 연상할 만큼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언제 개봉하는 건가요? 아마 내년쯤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들어지기까지 과정도 아직은 아이디어 단계고 캐스팅 완료된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국 영화에 나오는 리암 니슨 어떤 모습일지 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 흥행이 예상되는 세 가지 영화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영화 보겠습니다. 네, 이병헌 씨, 전도연 씨, 협력, 칼의 기억인데요. 예. 올해 이제 3파전으로 예상을 한다면 이제 암살, 베테랑 이거 마지막입니다. 협력, 칼의 기억이 될 텐데요. 드디어 이제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이 협녀라는 말 자체가 검을 쓴 여인이라는 의미를 좀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인공이 김고은 씨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협녀로 거듭나는 내용이지만 요즘 영화에서는 여성들이 상당히 좀 힘이 세네요. 맞습니다. 네. 이번 주 영화가 특히 그런데요. 네, 이 김고은 씨가 어떻게 협녀로 거듭나는지. 하지만 많은 관심사는 바로 이병헌 씨와 전도연 씨가 검이 맞부딪혀서 어떤 연기를 보여줄까 좀 관심이 좀 몰려있기도 하죠. 김고은 씨는 은교에서 상당히 인상 깊게 맞습니다. 봤던 네네. 배우인데요. 그러니까 올해 차이나타운이라는 영화에서도 김혜수 씨와 함께 호흡을 맞췄고요. 예. 그녀로서 상당한 기회죠. 이렇게 대단한 선배들, 기라성 같은 선배들과 한 영화에 출연할 수 있다는 건 그녀에게 굉장한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병헌, 전도연 씨는 16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죠. 기억나세요 혹시? 내 마음의 마음의 풍경. 풍경. 맞습니다. 거기서는 선생님과 나이 네. 많은 제자로 같이 출연을 했는데 이번엔 연인으로 출연을 합니다. 과거 이제 사랑했던 기억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의 애증과 증오로 저 당시 바뀌는 이병헌 씨랑 전도연 씨 모습이 좀 낯설게 굉장히 느껴지네요. 귀엽죠. 예. 그때 전도연 씨는 정말 앞장구 이마를 탁 드러내고 아이를 업고 학교 오는 그런 학생 역할이었고 이병헌 씨는 오히려 어린 선생님이기 때문에 뭐 했느냐 그랬느냐라는 이렇게 훈장님 같은 말투를 썼는데 16년 만에 만났는데 이번엔 굉장히 아주 농익은 연인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예, 제 옛날 헤어스타일하고 비슷하군요, 이병헌 씨. 네. 예. 그런데 말이죠. 이병헌 씨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영화 뭐 홍보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흥행할까요? 영화 개봉이 1년이 밀렸습니다. 사실은 작년 가을에 개봉했었어야 될 영화인데 그 소송 여파도 있었고 사실은 좀 이미지에 좀 타격이 있어서 이렇게 밀렸지만 예. 제가 보고 난 저의 개인적인 평가이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이런 여타한 스캔들을 잊어버리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잠깐 김고은 씨가 주연이 되는 협렬한 영화이지만 이 영화에서 연기 핵심이 좀 이병헌 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한 인상적인 그런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연기력으로 또 이제 흥행 그 고비를 넘을지 좀 지켜봐야 될 네.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흥행 예감 영화 짚어보고 있는데 두 번째 영화 짚어보겠습니다. 네,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요. 제목부터 좀 특이하네요. 우리가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작품으로 알고 있는 동화의 약간의 변주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이제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실하게 살기만 하면 답이 나올까요? 라고 이렇게 누군가 질문을 던진다면 그녀가 정말 성실하게 삽니다. 뭐 쓰리잡, 포잡이 아니라 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면서 어떻게든 생활을 좀 나아보게 하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제목이 좀 뒤집히죠. 성실한 나라 앨리스가 실성하게 되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금은 한국 영화에서 좀 보기 힘든 좀 잔혹 코믹극을 표방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예, 이정현 씨 뭐 시나리오가 워낙 마음에 들어서 개런티도 없이 출연했다고 하죠. 이 영화의 총 제작비가 2억입니다. 그 이를테면 암살이 180억이니까요. 이 영화를 90개 만들 돈하고 비슷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배우의 어떤 그런 정도에서의 조금의 희생, 한편으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퀄리티를 가진 영화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좀 독특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 독특한 지점에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정현 씨의 연기 변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흥행 예감 영화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세 번째 영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스 와이프요. 엄정화 씨 저 사진부터 굉장히 웃음을 유발하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예. 엄정화 씨는 지금까지 한국 로코의 여왕이라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여배우들의 격돌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보시면 알다시피 여배우들이 정말 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좀 더 가장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잘 나가는 싱글 미스 골드였던 여변호사였는데요. 예. 눈을 떴더니 아이 둘의 평범한 한 남편을 둔 아내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5원을 벌기 위해서 봉투를 접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자로 바뀌는데 겉모습은 여전히 뭔가 엄정화 씨 그대로지만 내면에는 변호사, 겉으로는 아줌마 어떡하죠?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내용이 코믹함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상대 배우가 송승헌 씨 맞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뭐 나이 차이가 엄정화 씨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배우들의 복이라고도 할 수 있을 듯해요. 예. 사실은 7살이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예. 영화 속에서는 아주 그럴듯한 어떤 부부 역할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다시 한번 돌아오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엄정화 씨가. 그리고 송승헌 씨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유부남 게다가 아이 아버지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요즘 뭐 싶습니다. 연하가 대세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송승헌 씨 같은 경우는 요즘에 또 열애설까지 불거져서 더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김태훈 감독과 그 탕웨이가 결혼했을 때 중국의 보물을 뺏겼다라고까지 얘기를 예. 들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중국의 보물이라고도 얘기되는 유혁비란 여배우와 이제 열애설이 이제 확인이 됐죠.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 사이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영화에는 워낙에 또 다정다감한 남편으로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이미지가 오히려 다정함, 로맨틱으로 좀 송승헌 씨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 자, 세 편의 영화 소개해 주셨는데 이 세 편의 영화 중에서 이 영화는 꼭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하는 영화 한 편을 뭐 손꼽아 주신다면 어떤 게 저는 될까요? 협녀를 뽑겠습니다. 협녀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전도연 씨가 처음으로 이제 맹인 검객 역할을 보여주면서 액션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병헌 씨가 칼을 이기는 또 다른 액션 연기를 보여주는데 이 두 배우의 연기 한 만큼으로도 와 볼만하다, 긴장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해주는 영화가 네. 협녀 칼의 기억입니다. 여름극장가의 뭐 대작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우리나라 영화라고 하니까 참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유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